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역세권 재개발 지역 한 곳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 아니라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그런 구역입니다. 투자 자금은 약 2억 한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매수 금액과 이제 추가 부담금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래의 예상 시세 차익 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도 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요.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어딘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욕먹는 아파트가 뜬다고 이제 욕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역세권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흔하죠. 그리고 뭐 학세권, 뭐 학원이 가까운 데를 이제 학세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숲세권이나 팍세권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뭐 숲이나 공원이 가까우면 이런 용어가 붙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등이 가까우면 이제 몰세권 또는 이제 슬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벅스가 가까우면 스세권이라고도 하고요. 뭐 맥도날드가 가까우면 맥세권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데 엽세권이라고 본인 자체는 어떤 가치가 크진 않지만 인기 주거 지역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을 엽세권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어떤 집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욕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비판이나 욕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아파트일수록 집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사실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캡처를 좀 해봤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곳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들이 있죠. 송파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초반에 입지 대비 뭐 분양가가 비싸다,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뭐 욕을 많이 먹었던 단지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입주 시점에는 역전세란도 좀 고려가 됐었어요.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전세가 그 당시에 뭐 34평이 5억에서 막 6억 이렇게 했었던 게 뭐 현재 시세가 어떤가요? 한 12억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시세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욕세권으로 유명한 게 이제 신길레미안 에스티움도 있습니다. 신길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도 주변 지역 일대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그랬던 지역이어서 욕을 많이 먹었던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은 집 가격이 거의 분양가의 3배 이상 이렇게 오른 지역이죠. 뭐 고덕레메 헬스테이트도 뭐 고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여튼 이런 욕을 많이 먹는 지역들의 어떤 시세가 많이 상승을 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지역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식의 어떤 서두의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이 어딘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남구로역 역세권이고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구역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조감도고요. 단지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세개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세개동이고요. 총 299세대입니다. 일부 이제 임대를 좀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구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입지를 봤을 때는 많이 낙후된 지역이어서 현재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미래에는 이렇게 거주 공간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서울의 역세권이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시세 차이까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일단 뭐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이 될 겁니다. 분양 예상 구조를 좀 보면은 84 이하의 어떤 중소단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84 이제 34평이죠. 34평형 같은 경우에 93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25평형도 123세대 가량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평형과 이제 17평형 이제 소형단지로 이루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25평 이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혼부부나 뭐 자녀가 한 명 또는 이제 2명 있어도 충분히 이제 거주가 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정확한 입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상지고요. 이제 붉은색으로 체크된 지역이 해당 재개발 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남구로역입니다. 남구로역에서 이제 초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죠. 이제 단 주변이 현재는 약간 낙후된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뭐 여기가 인근 일대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이제 향후에는 여기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치가 이제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주변 지역을 보면은 많은 업무 지역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도 보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하철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7호선, 1호선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2호선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을 보면 이제 구로 차량 기지가 있죠. 구로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뭐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지만 뭐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대에도 이제 크게 개발이 될 거고요. 여기도 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가 있고요. 즉 이제 신축으로 향후에 입주가 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있죠. 서부간선도로 뭐 지하 사업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인근에는 바로 건너면 이제 광명 뉴타운 일대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변 일대들 봤을 때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가 남구로역이고요. 정확한 구역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된 구역이 오늘 재개발 구역이 되겠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겁니다. 남구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적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주 큰 단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용도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용적률은 299%입니다. 즉 300% 가까이 되죠. 규모를 보면은 지하 3층에서 19층 3개 동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고 총 세대수는 299세대고요. 현재 조합원은 116명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분양이 214세대 그리고 임대가 85세대로 좀 바뀔 거고요. 진행 단계를 보면은 이제 건축 심의 중 단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남구로역 일대니까요. 남구로역 일대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사업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통, 사통 발달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보시는 거는 딱 보자마자 이제 7호선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인근에 2호선이 지나가고 또 이제 신안산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안산선, 뭐 2호선, 그리고 7호선, 그리고 이제 1호선까지 인근에 많은 이런 지하철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면서 주변 인근의 어떤 교통 호재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직장인의 수요와 그런 지역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인근 일대 시세를 봐야지 해당 아파트가 향후에 입주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세가 될 수 있을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재개발 예정 구역이 한 이쯤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남구로역이고요.
그리고 인근 일대에도 보면은 현재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구로 두산 아파트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 두산 위법 아파트도 있고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있는데요. 가장 시세를 좀 리딩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계약전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세 살펴보면 삼성 레미안 아파트고요. 여기는 1244세대고요. 2004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약 16년 차, 이제 17년 차 정도 접어든 이제 구축 아파트죠. 근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보면은요. 약 한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호가가 이제 8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 7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결코 낮지 않죠. 근데 향후에 여기에 한 이쯤에 신축 아파트가 한 299세대가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현재 시세보다는 많이 높을 겁니다. 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25평의 시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지는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남구로 일대 그 역세권 재개발 지역을 한 곳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정확한 위치는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총 그 299세대, 임대 85세대를 좀 포함을 해서요. 중소형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호선 남구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역시 이제 직주 근접입니다. 인근이 이제 가산 디지털이라던가 구로 디지털, 그리고 뭐 영등포, 여의도, 뭐 7호선이나 2호선을 타면 이제 강남과의 그 접근성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약 2억대의 실투자금으로 향후에 서울 신축 역세권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주변의 지역이 다세대 빌라촌이기 때문에요.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여기가 입주가 되고 주변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특히 이제 청약 가능성이 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뭐 생애 최초 자격도 안 되시는 분들,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어떤 향후에 어떤 거주와 투자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추가 문의는 제 무료 상담 카페에 방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